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또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저번주 헤레틱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최근에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 굉장히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서야 광명을 되찾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쁘기 그지없는 서울의 봄, 대한민국의 봄, 우리 선배님들과 또 함께할 생각에 굉장히 설렌다. 굉장히 설레서 오늘 몸을 막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죠, 드라마. 오랜만에 또 미국 드라마 미드 한 편 가지고 왔는데요. 맷 리브스 감독님의 작품이었던 더 배트맨. 로버트 패티슨이 배트맨으로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네. 그 더 배트맨의 스핀오프 드라마 더 펭귄, 오늘 저희가 다룰 텐데요. 함께 해주실 또 특급 게스트 한 분 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벌써 2주 정도 지났나요? 백설공주 실사화로 얻은 내상에 굉장히 마음을 앓던 분이 오늘 또 오랜만에 기쁜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미니빈, 재빈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재빈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제 정상화된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떤 참 진짜 이 모든 것들이 네. 다 달리 보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제 위치로 돌아갔고 자유가 다시 도래했고 민주주의가 다시 도래했다. 그게 이제 확립이 됐다는 점에서 참 백설공주의 내상도 사실상 좀 소화가 된 상태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해가 뜨기 직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 네, 유명한 말이죠. 네, 백설공주가 굉장한 어두움이었다. 그 정도로 어두웠어요? 정말 저는 진짜 이거는 치사량이었지 않았나. 탄핵 인용과 대조할 만큼의 어두움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극장에서 절망을 맛봤습니다. 진짜. 그래갖고 그 영화를 보고 백설공주를 본 뒤에 바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바스터즈를 한 번 더 봤어요. 타란티노에? 네네. 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극장이 불타니까. 그런 어떤 바스터즈 영화에 또 영화관이 불타는 장면이 있는데 폭발하니까 그 백설공주를 보셨던 극장을 약간 이입해서 보신 게 아닌가. 정말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타란티노 영화가 보면서도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악랄한 독재자한테 총알을 쏴제끼는 그런 장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통쾌한, 정말 히틀러의 이제 안면이 이제 함몰되는 것을 너덜너덜해지는. 네네. 그 정도의 처벌이 다시 또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사실 그 지난 시빌워 분열의 시대 에피소드 때도 그렇고 네네. 최근에 이제 몇 번 재빈님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이런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과 관련된 이런 대한민국의 현 시국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탄핵 인용된 이야기를 또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서 오늘 또 그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았는데, 그 내부자들 영화에 보면 그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였나요? 그 대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정의?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아직 남아있긴 한가? 이렇게 뭐 이랬던 것 같은데. 하는데 물론 이제부터 시작인 거지만 그렇죠. 그래도 조금의 달달함은 남아있다 아직 대한민국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 위기는 기회라고 또다시 이 전 지구촌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제 사분오열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래도 이 아시아에 이 지금 뭐 분단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러니까 이 전 영토로 봤을 때는 쪼가리 같은 그런 어떤 곳 안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다시 확립이 됐다는 것을 보면 진짜 참 희한하다. 사실 그 예전에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뭐 이렇게 군사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민주주의가 확립됐다가 다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단주의 조금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옮겨간 회귀한 그런 어떤 체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공산화된 나라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됐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국토 면적은 진짜 취할 만한데 그 안에 깃든 이제 뭐랄까 민주주의의 어떤 강대함,
이런 그렇죠. 것은 전 지구상으로 봐도 최상위 레벨이 아닐까.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인간적이지 않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많거든요. 그게 깨진 체제들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제 딱 정착되지 못한 나라들의 사례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엄청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거는 좀 약간 집단적 초인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신기한 어떤 현상이다. 예,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는 것에 저는 탐복을 금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부채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여의도 예전에 시위도 나갔었고 네네. 이번에 그렇긴 했지만 매일같이 나가거나 뭐 이러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솔직히. 근데 이제 매일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정말 야밤에 흔히들 그 키세스 시위단이라고 해서 진짜 맞아요, 눈 오는 날 그걸 다 맞아가시면서 또 남태령에 가셔서 또 트랙터 몰고 올라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렇죠. 저도 탄핵 인용을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채감이 그분들에게 있고 또 굉장히 감사함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참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뭘 보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께서도 나가셔서 그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실. 네. 그러니까 내 치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어떤 정말 초인적인 그런 시도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치료가 더 먼저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19년 이 3.1운동 때부터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맞아요. 4.19도 있었죠. 이제 광주에서의 싸움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6월 항쟁과 또 이 박근혜 촛불 시위, 촛불 시위도 있었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이재명 그 대표나 뭐 하여간 그 사람 예외의 어떤 다른 어떤 사람들이 계속 이제 집권을 할 텐데 아마 그럴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 누구 하나가 또다시 지금 윤통과 같은 짓거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항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고 맞아요. 깝치지 좀 마세요. 맞아요. 이게 진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좌우를 떠나서 어떤 권력자든지 간에 그렇죠. 그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좀 이런 메시지를 좌우 막론하고 잘 이제 또 전달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의 근현대사가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근현대사가 다 역동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저희도 또 만만치 않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렇게 또 국민들이 나서서 이룩해냈다는 것에 그렇죠. 정의와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룩해냈다는 것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또 우리밖에 없네 또 이런 맞아. 또 생각이 또 들고 이 희한한 민족성이야 이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시 만난 세계예요. 지금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좌우지간 지금 한 4개월에 걸쳐서 있었는데 야 참 근데 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다룰 드라마 더 펭귄 좀 8부작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피카레스크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조커 그 호아킨 피닉스가 조커로 나왔던 조커 영화처럼 악인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인데 제가 이거를 탄핵 인용 전에 한 6편까지를 보고 탄핵 인용 후에 이제 결말까지 본 거예요. 결말을 볼 때쯤엔 탄핵이 인용이 됐잖아. 뭔가 그래도 좀 이 드라마가 개운하게 넘어가더라고. 맞아. 이 동감해요 그거. 이 악랄한 주인공이 결국에는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나름 이제 한 조직의 권력자로서 딱 고담시 펜트하우스의 자리를 또아리를 둥지를 틀면서 이제 끝나는 결말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만약에 이 탄핵이 기각되었거나 뭐 이런 미래에서 봤을 경우에 더 뭔가 텁텁함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 드라마 말미쯤에는 그래 이거 다 픽션이구만.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렇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저게 고담이지.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고담. 저 판타지지라고. 서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소비할 수 있는. 그게 좀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못하죠. 사실상. 아니 그 탄핵 인용이 오전 4월 4일 오전 11시부터 이제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직접 보셨나요? 좀 어떤 상황이셨나요 당시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좀 비관주의적인 사고가 좀 있어서 그런 건지 네네. 기각의 시나리오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걱정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 내 갓으로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달래고자 일단 샤워를 한번 하고 11시에 샤워를 하고 나가서 한번 이제 이게 마치 이렇게 그 무슨 패가 들어왔을까 쪼는 것처럼 이렇게 뭐 섰다 하다가 그런 것처럼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람이 이제 늘어지더라고. 샤워가 한 20분 정도를 그 안에서 그냥 물만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빨리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마치고 그래 이제 나가야지 하고 나가서 보는데 이제 동생한테 카톡이 와 있더라고. 인용이 됐다. 네. 깨운하셨겠어요. 운명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그거 보고 정말 살펴봤는데 야 진짜 그러니까 나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견디신 분들이 또 대단하신 것 같아. 난 진짜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결국 그게 나한테 오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거기다가 상현 씨나 저나 이 지금 팟캐스트 방송도 검열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저희 잡혀갔어요. 네. 저희 그 11워 분열의 시대 에피소드 그렇죠. 윤석열 각하께서 만약에 보셨다면 저희 바로 철컹철컹이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서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언제부터 했냐, 누가 했냐, 어떤 아이디어, 누가 어떤 사상범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도록 만들었냐, 부추겼냐 이런 것들 막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에 너무 즐거웠고 그러니까 약간 4월 4일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맛이 간? 이게 좀 너무 들떠서 모든 것들이 다 좀 희한하게 느껴졌던 맞아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4일에 제가 외부 일정이 있었어가지고 취소를 못해서 사실 그 헌재 근처 그 시위한 그쪽 종로 쪽이나 아니면 여의도 쪽에 가서 좀 힘을 보태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음소거 모드로 이제 보면서 화면이 딱 확인이 됐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날 오후는 유독 아름답더라고요. 서울이. 그렇죠. 그리고 마침 또 봄이잖아요. 또 날씨가 좋았어요. 네, 그리고 막 이제 막 벚꽃도 막 피고 있었고 목련은 심지어 이제 조금이면은 질 때쯤이었는데 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또 청명이더라고. 저 탄핵일 당일이 뭔가 그래서 미세먼지나 황사가 최근에 좀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그날 좀 깨끗하더라고. 날씨가 청명하다는 것도 되지만 청명이라고 그 한식 청명 요게 이렇게 한식 입춘 이런 것처럼 그 청명 또 그 절기에 맞춰서 또 하셨더라고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청명이에요. 예. 그래서 미쳤네. 참 아름답게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마치 짠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질질 끄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마음이 조급하긴 했었는데 불안했죠. 어쨌든 결론이 그래도 잘 나서 정의롭게 순리대로 잘 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조금 더 아름다워진 그렇게 다시 만난 우리 세계에서 최근 우리 제비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백설공주의 내상은 잘 치료하셨는지 일단 뭐 백설공주는 바스터즈로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지금 최근에 그 댓글로 어떤 분이 하신지 모르겠는데 저와 기도라님의 어떤 조우를 지금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네. 노아성형킴님께서 미키 세븐틴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역대급 에피소드네요. 너무 재밌어서 N회차 청취 중입니다. 그리고 미니빈, 기도라 두 크리퍼의 만남 기원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었죠. 일단 저도 흥미롭게 들었었습니다. 최근 그 미키 세븐틴 같은 방송을 방송을 흥미롭게 들었고 이 사람 생각보다 되게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해줄 것 같다 나한테. 기도라님이 그리고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교류할 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분이 출연했던 에피소드를 다 들어봤어요. 룩백도 있었고 저희 룩백, 고질라 -1, 엑스콩 그거 있었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호감도가 인간한테 이렇게 호감도를 크게 느낀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분. 이분이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봐왔던 이제 일본 영화들 특히 그 신 고질라, 신 울트라맨, 신 가면라이더
사실 그 신 가면라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상현님이랑 재원님한테도 이제 보여드렸었지만 정말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크게 한번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기억나시죠?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네. 지금도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이딴 거 왜 울렸나 하는 어떤 그런 무언의 응답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막으셨는지 못하셨는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라님이. 네네. 그래서 진짜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도라님 뭐 지금 여기 안 계셔서 뭐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제 예술대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또 장르적으로 특출나셨던 분이고 다들 이제 졸업 작품이나 뭐 이런 학기말 작품으로 뭐 드라마,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가진 뭐 이런 거를 다 대부분 많이 그때 찍었었는데 이분만 꿋꿋이 점점 몸이 로봇으로 변해가는 사람의 이야기 뭐 이런 걸 만드셨던 분이거든요. 그것도 보고 싶다. 네, 정말 그 작품 좋아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요청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또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이 기도라님에 대해서 100% 알지는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나중에 미키 세븐틴 방송 끝나고 저도 노아 성형킴님의 댓글을 읽은 뒤에 여쭤봤죠. 기도라 선배님, 혹시 안도르 시즌2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랬더니 기대 안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답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이 사람 어디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건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봤는데 기도라님이 또 그 이번에 뭐 건담 영화가 개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쿠악스. 저는 뭔지도 몰라요. 그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가이낙스인가요? 아니요. 가이낙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머글은 이런 어쩔 수 없는 이 정보의 한계가 커. 가이낙스는 맞아. 최근에 없어지거나 뭐 저 회사를 정리했나 그랬을 거예요. 지금 안노 히데아키 감독님의 회사는 카라라는 회사고요. 거기서 이제 건담을 받아서 만든 지쿠악스라는 영화가 이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 시즌제 애니메이션의 극장판? 초반부, 그러니까 상황 설명.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초반부 뭐라고 그러죠? 니주 까는 거? 그런 거 한 40분 하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 말씀이시죠? 요즘 또 영화값이 15,000원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비님이 설명해 주신 걸 제가 이해를 해보면 그냥 그 영화는 설명서 같거든요. 근데 15,000원을 내고 설명서를 읽으러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사실 그게 4월 2일날 개봉을 했고,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신기동전사 건담이에요. 신 에반게리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약간의 어떤 변주와 각색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원작으로부터. 그쵸. 이거는 신기동전사 건담인데 진짜 큰 걸 하나 바꿨어요. 큼지막한 이 초반 설정을 프롤로그를 바꿔가지고 만든 거라, 그냥 올드 팬들, 79년작을 좋아했던 올드 팬들부터 뭐 지금 최신 이제 뉴비들까지 그냥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프롤로그다. 리부트 개념인가 봐요.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평행 우주로서 이제 다른 것으로 꺾이는 건지, 아니면 또 요게 일종의 멀티버스인 건지. 진짜 그럼 그냥 에반게리온 그거 같은 거네. 신 에반게리온. 근데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신 에반게리온은 연결이 안 됐잖아요, 원작하고. 그럴 수도 있어서 지금 약간 물음표, 하여간 그 라인으로 가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듣자니 그냥 그 영화가 좀 간 보는 느낌이거든요. 아니에요. 잘 되면 업혀가고 안 되면 우리끼리의 길을 간다. 핵심 설정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어찌되었건 이 머글들과는 달리 덕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좋아하는 작품,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하여간 그런데 기도라님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봤는데 스토리로 그 건담 지쿠악스인가 자쿠악스 보러 간다라고 지쿠악스요. 포스터를 올리시면서 극장에 갔는데 화장실에 다 나 같은 아재들밖에 없었다. 오타쿠는 뭐 슬프다. 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주말에 안 가셨나 보다. 주말에는 어린애들 많던데. 어린 친구분들도 계세요? 친구들도 계시다뇨. 많아요 이거. 저는 지금 3열에 가는 문화인 줄 알았어요. 명맥이 끊어진 건담이라는 게 3열에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머글 보면 우리가 빌어머글이라는 단어에 다 머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행패를 부릴 때 우리는 빌어먹으리라고 이거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가보면 정말 어린애들이 진짜 막 다들 막 환장해서 얘기를 해요. 나 그래서 그러니까 아재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거는 이제 평일날. 네. 이거 약간 제비님의 동북공정인 것 같은데 가짜뉴스 아니에요? no.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건담 문화는요.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 도공분들이 계신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장인 정신으로 물건들을 만드신 근데 이어받을 전수자가 없어서 이제 사멸해가는 그런 문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근에 르세라핌이라는 팀이 아이돌 팀 유명하죠. 그 워크맨에 나와가지고 네네네 유튜브 방송. 네, 용산 그 건담 베이스라고 하는 건담 프라모델 판매하는 그 곳에서 이제 알바하는 네. 그 유튜브를 찍었어요. 근데 그거에 댓글이 다 뭐냐면 이제 건담 팬들이 이 르세라핌 얘기는 안 하고 그 건담 베이스가 맨날 그 재고를 갖다가 이제 소진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약을 팔았던 거야. 프라모델 들어가 보니까 창고 들어가 보니까 엄청 쌓여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욕만 엄청나게 하고 있어. 근데 이 욕만 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르세라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건담 건담 프라모델 이 용산 베이스가 이렇게 안 팔고 있다. 이거에만 욕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아재들이냐? 아니란 말이죠. 저는 유입이 되고 있어요. 저는 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좋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내색을 안 해요. 문화적으로. 내색을 안 한다? 그러니까 르세라핌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막 르세라핌 너무 좋아요 이런 댓글보다 딱 비난하기 좋은 포인트. 이 건담 팔아먹는 새끼들 이거 물량 조절하느라고 딱 이제 타겟팅이 된 거죠. 해서 많은 아재들이 몰려가서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아재고 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영상도 보면 아시겠지만 애기들이 사요. 이거 그러니까 새로 유입이 엄청 되고 있다니까. 들어보세요. 내 얘긴 그거야. 네. 그 건담의 스토리, 서사 이런 걸 그 친구들이 알고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빠 삼촌 이 로봇 너무 멋있어 하나 사줘 이렇게 이제 사는 건지 멋지다 보니까 유입이 되는 거죠. 선순환. 네. 그리고 최근에 수성의 마녀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도 있거든요. 건담 영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지브리 아니고. 지브리 영화가 어때서요? 지브리는 챗GPT가 거가 돼버리고만 보니까 지브리 물론 위대하지만 어찌되었건 미야자키 하야오 없으면 이제 안 꼽는 찐빵 아닙니까? 사실상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건담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그 수성의 마녀도 히트 쳤고요. 최근에 그 애니메이션 시장이 이 OTT 때문에 아주 난리를 달고 있습니다. 다들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기도라님도 그거는 실수를 했어. 아재들의만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애들이 얼마나 많던데 내 옆에 있던 어린애도 말이야 계속 너무 모르겠어요. 난 지금 MZ에 대해서 그렇게 막 편견을 갖고 싶진 않은데 내 자리 앞에 자꾸 가방을 놓더라고 이 꼬맹이가 영화 보고 있는데. 근데 나는 뭐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싸우거나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사자무리가 초식 동물들을 때를 지어서 사냥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타겟 제일 약한 개체 보통 이제 사냥하기 마련이거든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생물은 본능적으로 약한 개체를 알아요. 아마 만만한 개체였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신사답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린 친구들이 다 이제 야생에서 사는 게 아니라 동물원에서 살아. 그러니까 내 눈앞에 사육사가 있는지 곰이 있는지 사슴이 있는지 이거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무서운 줄 모른다. 그렇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나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랬을 텐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하긴 딱 재민씨 봤을 때 저 사람의 건담 덕후력은 무려 20여 년 동안 이렇게 장독대에 묻어둔 것처럼 온팡지게 굵고 깊은 이렇게 내가 피해야 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피했어야 되는데 그죠? 덕후력으로 공포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저씨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어떤 어떻게 불안. 될지 모른다 뭐야? 맞을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 맞을지도 여기 뭐 무법지대야? 아니 모르겠어. 나 내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노맨슬랜드가 아니. 근데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청계천 용산 가서 눈탱이 맞고 막 그죠. 막 옷 사러 막 밀리오레 두타 같은 데 가면은 막 삥 뜯기고 이런 사례들이 주변에 또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전혀 못 겪은 친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유념이 없고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한 어떤 불편한 어떤 다리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전혀 기별이 없더라고. 그래서 역시
내가 피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무슨 생각이? 오늘 저희가 다룰 드라마 더 펭귄 에피소드 첫 번째 거기서 이제 펭귄이 우발적으로 총을 쏘거든요. 거기서 그렇죠. 자기를 좀 무시했다 싶으면 쏘고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우리 주인공 펭귄의 모습 약간 그러니까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반고담이라는 거지. 그렇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게 보이는 팟캐스트 또는 뭐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오늘 재빈 씨께서 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굉장히 오스왈드 같다. 오스왈드 콥 같다. 내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펭귄 같은 모습. 하여간 어쨌든 마무리하자면 기도라님 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한번 만나 뵙고요. 네, 우리 그러니까 한번 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눠봅시다. 교류해 봅시다. 기도라님이 그 스타워즈도 좋아하시고, 그 인스타 스토리로 미루어 보건데 건담도 좋아하시고, 뭐 에반게리온이라든지, 뭐 울트라맨이라든지, 아니면 또 고질라나 킹콩이나 뭐 가메라 같은 괴수물 미국, 뭐 일본 안 가리고 또 좋아하시고 해서 좀 여러모로 그 재빈 씨와 잘 맞는 마치 두 분이 만나면. 조커와 할리퀸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달밤의 악마와 춤을 추지 않을까. 진짜 할리퀸처럼 흥분할 것 같아. 어떡해. 진짜 아니 정말 이거 저 초반 토크 있잖아요. 초반 토크들 들으면서 정말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그 좋은 이야기들, 너무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들. 거기다가 이제 안도르까지 좋아하신다. 역시. 그러니까 그간 내가 너무 먹을들만 만난 거야. 안도르의 그 가치를 너무들 몰라. 사람들이. 참 정말 이제 드디어 만납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호그와트 입학 초대장을 발부받은 심정으로 해리포터가 된 심정으로. 그래. 나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 정말 죄다 무시하고 말이야. 얼마나 위대한 것들을 그렇게.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그렇지. 이 세상이 미친 거였어. 맞아. 드디어 만납니다. 어쨌든 뭐 노아 성형킴님도 기대를 해주셨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재빈님도 기대를 직접 하고 계시고, 또 건너 듣자 하니 기도라님도 재빈님과의 만남 좀 고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 빠른 시일 내에 어레인지를 한번 해서 조금 좋습니다. 이제 선배님들을 찾아뵙는 그런 시간. 그때 녹음 시간을 좀 길게 해주세요. 한 3-4시간 정도로 갖다가 하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2시간도 사실 길지 않을까요? 3-4시간은 조금 그러니까 이 근황 토크, 애니 토크만으로 한 2시간 채우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개팅 같은 거 하면 주선자가 소개해주고 빠지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조금 방만 잡아주시고 얘기하면은 되지 않을까? 난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 미키 세븐틴 방송에서도 기도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두 분이 약간 대립하실 부분도 있어요. 블레이드 러너 1, 2편에 대한 뭐 그런 취향 문제라던가. 그거는 이제 기도라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어서. 또 이니씨 거나요 이제? 이니씨가 아니라 뭐 착각할 수 있죠. 저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착각할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다. 프로포즈와 이니씨를 동시에 거는. 길게 논의해 봅시다.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확정짓진 못하겠지만 제가 두 분이 이제 함께하는 방송은 제가 조금 녹음실 대여 시간을 조금 평소보다는 여유 있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안도르도 다 보고 오시고. 네. 어쨌든 굉장히 또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또 탄핵으로 기쁜 일주일을 보내는 와중에 선배님들은 어떤 일주일 보내셨는지 간단하게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따개님께서 백설공주 에피소드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백설공주 영화학개론에서 다룬다고 해서 극장 가서 보고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닌데.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감사하고 유감입니다. 죄송해요. 못 볼 정도의 폐기물까지는 아니라 시간은 금방 지나갔지만 재미는 별로 없었네요. 욕 많이 먹는 여주인공이 노래만은 잘하더라고요. 레이첼 지글러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네. 원더우먼 갤가돗은 노래를 잘 못하는 듯. 인정. 진짜 인정. 이외에는 최근에 극장 가서 승부, 그랜드 투어,
스윙걸즈를 봤는데 스윙걸즈가 제일 좋았네요. 이거는 뭐 재개봉한 거죠 최근에. 네네. 다음 주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화성특급과 건담이 개봉을 해서 극장에서 볼 생각하니 두근두근하고 있습니다. 라고. 화성특급 이게 진짜 생각지도 못한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게 신작이에요? 재개봉이에요? 신작인 것 같은데 프랑스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제가 머글이라 잘 모릅니다. 뭐 거기서까지 그럴 필요 없는데 저도 몰랐기 때문에. 네. 네. 또 얘기를 하셨네요 또. 또 바로 이제 승부 에피소드 들으시고는 유튜브 저희 방송이 네. 유튜브 채널에 먼저 올라오고 하루 이틀 뒤에 팟빵 채널에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언급해 주시면서 방송이 유튜브에 먼저 올라오는군요. 앞으로는 유튜브로 들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어제 극장 가서 본 화성특급은 핵꿀잼이었습니다. 라고 또 병따개님께서 댓글을. 건담이 또 핵꿀잼이었는데 이제 화성특급도 핵꿀잼이다. 꼭 보러 가야겠다. 지금 메가박스가 완전히 그 애니메이션으로 진짜 극장으로서의 승부를 좀 확실하게 보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요즘 극장업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상황이 각 큰 이제 멀티플렉스들도 단독 개봉작 런칭하면서 조금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최근에는 롯데시네마에서 헤레틱이 단독 개봉을 했고 뭐 그 패딩턴 3편도 롯데시네마 단독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메가박스는 조금 제비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니메이션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진격의 거인 극장판이 정말 잘 됐더라고요. 무려 박스오피스 국내 박스오피스 맞아요. 2위를 3주 연속 지금 하고 있어서 30만? 뭐 네네. 10만대로 성공했더라고요. 꽤 높은 스코어이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진격의 거인도 나와 건담도 나와 화성특급도 아무래도 화성특급은 CGV도 했던 것 같다. 근데 하여간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 특히 미디어 캐슬이라고 하는 그 스즈메 문단속 그 계열을 갖다가 이제 자주 배급하는 그쪽에서 아예 그냥 신촌 메가박스를 일종의 미디어 캐슬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매달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영화들을 갖다가 상영을 하더라고요. 일본 영화들을. 그래서 역시 이제 진짜 이렇게 좀 뭔가 취향이 파편화되는 듯한 한쪽으로 쏠린다기보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룩백도 그때 메가박스에서 개봉을 했었죠. 그랬네요. 그래서 참 진짜 지금 극장이 굉장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특집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은 저로서는 그냥 관객으로서는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축복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들을 각 업계에서의 회사들이 좀 취해야 될 것 같은 요즘 시장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한 명의 관객으로서 티켓값을 좀 내리라고 하고 싶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쨌든 좀 이런 다층적인 전략 가져가는 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극장에서 이제 야구 경기 같은 거 중계하는 거 좀 메인으로 밀고 가더라고요. 야구 팬분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제가 무슨 야구를 극장에서 틀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조금 그냥 티켓값을 내리면 그래도 해결이 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사실 뭐 스포츠는 뭐 저도 팬이 아니어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난 그 단편 영화 상영하는 거 있잖아요. 네. 1,000원에다가 최근에 유승호 3일 김동욱 배우님인가 그렇게 나오는 3일이라는 장례식 소재의 단편 영화가 있었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편 영화 상영하는 거 막 1,000원, 2,000원 이러던데. 저는 뭐 나쁘지 않지 않나. 극장 입장에서도 이제 짧으니까 상영 시간이 회차도 많이 넣을 수 있고 장편 영화들 사이사이에 빈 시간대에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관객으로서는 단편이라는 조금 덜 친근한 포맷에 좀 더 익숙해지실 수도 있고 또 배우랑 감독 같은 제작진 입장에서는 단편 같은 시도도 또 해볼 수 있고 요즘 또 숏폼의 시대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호흡이 짧은 콘텐츠들을 가져가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또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편을 보려고 그러니까 단편도 보통 묶여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단편선 이렇게 단편선 그렇죠. 근데 단편만 하나 극장에서 본다는 게 이게 극장으로서의 경험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경험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스포츠는 어쨌든 한 2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생소한 기획인 것 같고 한데 맞아요. 과연 이게 얼마나 잘 먹힐지 좀 어색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어색하긴 한데 확실히 요즘 오늘 굉장히
스스로를 아재스럽게 만드는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MZ분들은 또 요즘에 1분에서 30초짜리 이런 릴스와 숏폼, 쇼츠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단편 정도 극장에서 보는 것도 또 익숙할 수도 있고 그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즐기는 분들이 온다면 와 이건 진짜 세대 차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가장 앞으로도 그냥 좀 궁금해지는 그런 어떤 기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상업 장편 영화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단편 영화의 제작비가 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요즘에 점점 이제 배우 개런티가 문제다 아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커지는 영화 제작비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영화 충무로도 좀 하나의 방편을 찾은 거 아닌가 그냥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한 30억 단위의 좀 저제작비 영화들이 여러 편 이제 기획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래도 장편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도 들면서 이게 과연 이제 앞으로 진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극장업도 그렇고 OTT도 그렇고 소용돌이 속에서 참 재미만 쏙쏙 빼먹고 있는 게 아닌가. 저로서는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선배님들 저희 이 방송 그냥 아재 방송이에요. 그냥 올드타이머 둘이 그냥 얘기하는. 아유, 뉴비들도 궁금할 거예요. 아직도 뭐 하고 사나. 그렇죠. 저희는 어쨌든 롱폼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병따개님의 댓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또 심도 나름 깊은 대화도 좀 해보고 맞네요. 좋았던 것 같고 특히 또 저희 때문에 백설공주까지 가서 보셨다니 조금 이제 좀 감사드리면서도 또 마음이 아프네요. 좀 이번에 병따개님도 내상이 좀 있으셨을 테니 좀 가려가면서 좀 들으시는 게 안 낫나 하는. 해서 극장에서 아마 15,0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내시고 백설공주를 보시면서 내상을 입으신 상태로 저희 방송 즐겨주셨을 텐데 그렇다면 그냥 쿠팡 플레이에서 10,000원 안 되는 돈으로 한 달 결제하신 뒤에 더 펭귄 8개짜리 정주행하시고 저희 방송 들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만 오늘의 영화 아니 오늘의 드라마죠. 더 펭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맷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이 있었죠. 그리고 그 작품의 스핀오프 드라마 펭귄을 주인공으로 한 더 펭귄이 미국 본토에서는 작년 말에 공개가 이미 다 됐었는데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예전역에 다 돼서 시상식 시즌에 주연 배우인 콜린 파렐도 상 받고 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요원했어요. 왜냐면 이제 HBO의 전용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맥스가 국내에 아직 도입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더 펭귄뿐만 아니라 뭐 라스트 오브 어스, 석세션 이런 대단한 HBO의 작품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좀 요원해 보였는데 이번에 쿠팡이 좀 거국적인 결정을 하면서 HBO를 맥스를 들여와가지고 이제는 국내에서도 한글 자막 킨 상태로 더 펭귄을 정주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돼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쿠팡 플레이한테 고맙긴 한데 이게 화질이나 앱 구동 편의성 면에서 넷플릭스를 따라올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다. 이렇게 또 불만이 섞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펭귄 총 8개짜리 드라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배트맨의 스핀오프이자 펭귄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잖아요. 뭐 미국 아메리칸 코믹스에 또는 DC 코믹스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어떤 선배님들께서도 아마 펭귄이라는 캐릭터는 팀버튼 버전의 배트맨 2였죠? 그렇죠. 배트맨 리턴즈 펭귄맨이라고 불렸던 그렇죠. 그 당시에는 수입해서 펭귄맨으로 이제 의역이 됐었는데 그런 캐릭터들로 좀 익숙하신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간단하게 인상 비평을 우리 재빈 씨가 해주신다면 뭐 단점이 없진 않으나 일단 굉장히 훌륭하고요.
네. 근데 다만 노선을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조금 약간 있었어요. 노선?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딱 직접 봤을 때 달랐던 부분이 큰 게 하나 있었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어떤 그냥 좀 날림공사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니었고, 그건 좀 무리고 정말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것은 뭐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본편이 되는 영화 더 배트맨의 성공을 등에 업고 네. 그 후광을 등에 업고 그냥 날림공사로 한철 장사하려고 만든 드라마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굉장히 이 드라마는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마블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DC의 뭐 아메리칸 코믹스 다 그렇겠지만, 아메리칸 코믹스의 매력은 이제 여러 가지 각색의 여지 또는 어떤 재해석의 여지 이런 게 많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팀버튼 같은 경우에는 배트맨 세계관을 되게 음울한 동화로서 이제 되게 팀버튼스럽게 잘 표현을 했던 것 같고, 뭐 되게 조금 광란의 고담시를 만화적으로 보여줬던 조엘 슈마어 버스도 있었고,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현실적인 논란 버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잭 스나이더 버스도. 왜 웃으시죠? 에? 왜 웃으세요? 웃으면 안 되나요? 잭 스나이더 이렇게 왜 잭 스나이더라고 얘기해 주세요. 잭 스나이더. 잭 스나이더의 버전도 있었고, 근데 멜 리브스의 어떤 범죄 누아르적인 비전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미친, 이게 황홀경이었죠. 그렇죠. 저는 더 배트맨은 그냥 거의 저한테 포르노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좋은 의미에서 계속 보고 싶고, 서사도 서사대로 좋으나 그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었는데, 강렬했습니다. 정말. 더 펭귄이 그 DNA를 잘 이어받으면서도 또 주인공을 바꾼 것답게 자기식대로 또 뚜벅뚜벅 잘 걸어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피카레스크물이자 누아르 드라마였다. 좀 이렇게 인상 비평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좀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 벌써 더 배트맨이 개봉됐던 게 2021년? 22년 초입니다. 그러면 벌써 또 한 3년이 지나갔네요. 그렇죠. 시간 빨라요. 어쨌든 그 3년 전에 나왔던 더 배트맨을 보면은 이제 결말부에 리들러의 어떤 음모로 인해서 고담 씨가 반쯤 수몰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더 배트맨 스포일러다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 게, 이 드라마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해서 고담 씨가 많이 수몰이 돼서 피해를 크게 입어가지고 배트맨이나 다른 어떤 고담 씨경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곳곳에 범죄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고담 씨가 뭐 언제는 안 그랬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고담 씨가 유독 더 이번에 범죄율이 오르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국내 번역은 팔코네 패밀리로 된 것 같고, 또 이제 마로니인가요? 마로니 패밀리라고 해서 이제 팔코네 파와 마로니 파가 지배를 하고 있던 고담 씨의 암흑 세계가 있었는데, 수몰이 되면서 이제 그들의 어떤 기관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약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면서 이 권력의 공백 누수가 생기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 두 파가 아직 건재하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팔코네의 개인 어떤 일개 조직원이었을 뿐인 그 펭귄, 우리 오스왈드 코브가 또 이제 또 협잡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협잡과 갖은 기만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악당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피카레스크물이자 성장 스토리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말부에 보면 결국에는 펭귄이 고담 씨의 어떤 거의 대적할 자가 없어 보이는 유일무이해 보이는 그런 범죄의 황제, 고담 씨의 어떤 뒷세계의 왕,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등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만화책에서는 이제 황제 펭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실제로? 엠퍼러 펭귄. 그러니까 그렇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황제 펭귄이라는 또 유명한 펭귄 종이 또 있기 때문에 뭔가 잘 맞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황제 펭귄의 일대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더 배트맨과의 연계에서 이 영화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더 배트맨과의 어떤 관계 또는 비슷한 지점 또는 다른 지점, 이런 걸 먼저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더 배트맨과 이 작품이 결국은 고담 이야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 더 배트맨에서 벌어지는 그 악당들도 다 그 고담이라는 이 시궁창 같은 곳에서 그렇죠. 모든 게 다 빚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펭귄이라는 작품에서도 보면 결국은 그 고담에서의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행태들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인물들을 다 불행하게 또한 진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놓죠. 이 사람들이 정말 정상인으로서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데 그 맥락을 갖다가 두 작품이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저로서는 일단은 보통 이제 맨 리브스가 이제 뭐 제작으로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은 그냥 이름뿐인 게 많잖아요. 그쵸. 허울뿐인 경우가 많은데 이름 빌려주는 경우. 네, 스필버그가 대표적인데. 근데 이번 거는 정말 리브스의 그 비전에 정말 부합하게 되었다. 모두가 다 망가져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팔코네라는 인물이 이제 더 배트맨에서 보여줬던 지점들. 캐드먼도 목 졸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지점에서 일종의 패티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살인에 굉장히 좀 뭐랄까 특별한 어떤 취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참 좋았고 마로니가 감옥에 있는 것도 또 뭐 주인공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빅터라는 친구가 이렇게 망가진 배경에는 리들러가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연계되어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참 절묘하게 붙어 있어서 정말 이게 마블 드라마들과 달리 꼼꼼하게 잡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마블 드라마 중에 즐길 만한 작품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았죠. 네네. 진짜 많지 않았는데 이번 작품은 거의 그 톤 앤 매너 자체가 더 배트맨과 굉장히 유사하게 밀접하게 붙어 있는 동시에 재민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서사적인 측면에서도 이 드라마의 주요 인물들의 백스토리로서 영화가 잘 작용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혹적이다. 연결성이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멜 리브스의 인터뷰를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전체 더 펭귄 8작품을 다 뭐 멜 리브스가 연출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작에도 참여를 하고 각본 담기에서도 참여를 했잖아요.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더 배트맨에서 시작된 드라마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무드, 뭐 톤 앤 매너, 프로덕션 디자인 이런 걸 최대한 동일하게 가려고 했다. 다만 이제 주인공이 배트맨에서 펭귄으로 바뀐 만큼 그런 특성들은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드라마 초반만 하더라도 아마 더 배트맨과의 연계성이 더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거기서부터 조금씩 벗어난다고 생각을 한다. 해서 브루스 웨인, 그러니까 더 배트맨이죠.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박적이고 편집증적인 면도 있는 동시에 어떤 정의와 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도 한 그런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또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촬영적인 측면에서도 뭐 고정샷이 많다거나 뭐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스왈드 그러니까 펭귄은 좀 더 즉흥적이고 좀 더 활발하고 때때로는 발랄한 모습까지 브루스 웨인에 비해서 보여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촬영이 핸드헬드가 좀 더 많고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좀 더 흔들게 만들다거나 쉐이키 캠으로 이런 식의 연출을 좀 주안점으로 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제작진이 확실히 좀 그런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드라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전 작업들이 좀 이 작품의 완성도에 일조하지 않았나. 참 이런 게 인상적이면서도 너무 기본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안 지키고 있는 작품들이 그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젠 그냥 신선하다는 느낌까지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만 했을 뿐인데 칭찬을 받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늘어났기 때문에 진짜 지금 들으면서 새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작품은 제목에서부터 아마 아실 수 있듯이 펭귄이라는 캐릭터의 캐릭터 플레이가 주요한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시작을 하면 조금 물론 이제 악당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명색이 주인공인데 한 드라마의 주인공인데 첫 시작이 조금 쫌팽이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수몰된 클럽에 와서 보스가 죽은 틈을 타서 금고 좀 털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좀도둑처럼 들어왔다가 죽은 찐보스의 아들. 그러니까 적통이죠, 적통. 세자 저하를 이제 만나는데 처음에는
또 이제 알랑방구를 잘 낍니다. 네. 아 이제 이 조직은 네 거잖아. 우리 열심히 하고 나도 네 아빠 죽어서 슬퍼. 너도 부담스럽겠지만 내가 아는 너라면 우리 조직 잘 이끌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쉐끼 죽은 보스의 아들이라는 쉐끼가 알베르토였나요? 알베르토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펭귄을 무시하는겨.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겨. 이게 자기 부하 아랫사람이니까 나이가 좀 많아도 어쩔 수가 없는겨. 그래서 알베르토가 너 겨우 뭐 존경 같은 거 얻으려고 그지랄 떠는 거야? 하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로 총알이 날라오죠. 바로 그냥 서부극인 줄 알았어. 방방방방 쏴버리고. 근데 거기서 난 이 캐릭터를 진짜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한 게 거기서 이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이런 대사를 했으면 느낌이 달랐을 텐데 그런 거 아니지. 지가 막 총을 쏴놓고 죽으니까 씨발 좆됐네. 이렇게 그러니까 난 이게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인물이 처음에 첫 등장할 때부터 나는 그냥 진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너무 좋아서. 왜냐면 그 쩔뚝이는 그쵸. 그러니까 원래 모르겠어. 더 배트맨을 나 안 보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봤지만 이 작품 보기 직전에 최근에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런 어떤 쩔뚝이는 것이 이렇게까지 튀었나? 할 정도로 그 처음에 등장할 때 그 쩔뚝이는 게 너무 펭귄 같고 맞아. 너무 좀 뭔가 바보스럽고 약간 좀 사람들이 좀 깔볼 만한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행동마저 그런 거야. 괜히 쐈네. 쏴 죽여놓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같으면서 좀 애처롭기도 하고 진짜 정말 그냥 거기서 그냥 일단 다 확립을 시켜놓더라고요. 진짜 정말. 감정적인 사람인 거죠. 뒷일을 생각 못하고 입으로만 이렇게 살살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자기 화를 주체 못하고 막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인데 화를 주체 못해. 맞아. 이게 살인마이면서 동시에 너무 홧김에 뭘 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여기서부터 사랑에 빠진 거였어요. 저 같은 캐릭터와. 그냥, 이게 약간 재밌어. 분조장이잖아. 약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베르토를 죽이고 우발적으로 씨발 좆됐네 이러고 더 펭귄이라는 제목이 떴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오프닝이었어요. 그래서 와 오프닝 시퀀스 안에서 이 캐릭터를 너무 한 번에 명징하게 잘 보여주는 좋은 오프닝이었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작품도 보다 보면 이 작품뿐만이 아니죠. 토드 필립스의 조커도 그렇고 비록 망하긴 했지만 할리베리가 나왔던 캐두먼 영화도 그렇고 보다 보면 어쩔 수 없게도 마블 DC 통틀어서 배트맨의 악당 로스터가 가장 흥미롭다, 풍성하다. 존나 인정.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스 갤러리라고 하죠. 이 악당 모음집. 근데 다 재밌어. 너무 조커부터 시작을 해서 할리퀸, 허수아비, 뭐 베인, 크로커다일 너무 다 너무 재밌잖아. 투페이스도 그렇고. 근데 물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은 로그스 갤러리가 현저하게 낮아요. 그 퀄리티가 낮아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의 악당들 중에는 매력적인 인물이 그닥 없다. 없어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캡틴 아메리카랑 싸우는 거야. 없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가 어쩔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옆 동네 캡틴한테 가서 야, 너 나랑 싸워. 그렇죠. 싸워줘. 착한 놈들끼리 붙어야지 뭐가 재밌어지고. 그 정도면 아이언맨이 악당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당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러니까 참 이 아이언맨이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완성도가 있진 않아요.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레드스컬, 바론즈 뭐 얘네들은 너무 좀 구식 악당들이야. 그냥 독일인 나치 요쪽 잔당인 거고 그쵸. 그거 외에는 크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로그스 갤러리가 굉장히 괜찮은 게 이제 최강은 배트맨이고 그 다음은 스파이더맨 정도? 그쵸. 스파이더맨도 매력적이지. 그러다 보니까 스파이더맨 소니가 꼭 그 로그스 갤러리만 가지고 작품을 갖다 만드는 건데 뭐 베놈이라던가 모비우스라던가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뭐 제작진이 원체 형편없기 때문에 실패를 해버린 거지만 진짜 이번에 펭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로그스 갤러리 정말 훌륭하고 배트맨은 차라리 소니가 이걸 갖고 있었으면 그래도 좀 더 나았을까? 최근 이 나왔던 영화들 뭐 지금 크레이븐은 아예 개봉도 못했잖아요 한국에서. 크레이븐 더 헌터 맞아요.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 코믹스가 있는데 크레이븐 같은 경우도 근데 그것도 그렇게 다 물매겨 버리고 하는 거 보면
배트맨은 조금 나왔을까? 역시 제작자가 형편없기 때문에 계속 형편없는 걸 만들었던 것 같고 이번 펭귄 같은 경우도 정말 그 펭귄이란 캐릭터가 어떤 지점에서 매력적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불려놨다. 그러니까 사실 아캄 시리즈 게임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비디오 게임. 네, 펭귄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깝죽대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어떤 이야기가 연상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콜린 파렐도 그렇고 뭐 그 진행되는 이야기도 그렇고 너무 펭귄에 잘 이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잘 적용되어 있는 이야기다. 딱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수를 뽑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잭 스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펭귄을 다룬 적이 없고 조엘 슈마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팀 버튼 버전의 펭귄과 데니 드비토가 연기를 했던 그 펭귄과 이번에 콜린 파렐의 펭귄을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중간에 고담이라는 드라마도 있긴 했지만 데니 드비토의 펭귄은 어쨌든 팀 버튼 특유의 조금 처량하고 슬픈 과거가 있는 가정사가 있는 그래서 약간 동정의 여지가 있는 괴물 같은 가위손의 에드워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맛이 있지만 저는 이번 펭귄이 어쨌든 악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 표현을 잘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배트맨 리턴즈 그 팀 버튼의 펭귄은 좀 물론 이제 나쁜 행위들을 하니까 나쁜 사람인 건 맞지만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그렇죠. 맥스 슈렉한테. 맞아요. 크리스토퍼 워큰이 연기했던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보다 더 주체적일 순 없고 그런 면모들이 악당으로서 잘 살아있어서 어쨌든 왜 이 얘기를 처음에 드렸냐면 조커나 리들러나 뭐 베인이나 허수아비들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갖고 있고 추구하는 바, 의미하는 바도 달라요. 근데 이 펭귄은 특히 조커라면 계획을 잘 세우고 광기로 이제 배트맨을 몰아갔겠지만 이 펭귄은 이 8개짜리 시리즈를 보면서 이 인간은 사실 굳이 따지면 뭐 없는데 그렇죠. 진짜 협잡과 기만과 거짓부렁 하나로 그리고 진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가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그 소피아한테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안타고니스트죠. 소피아한테 의심을 처음에 막 받잖아요. 자기가 죽인 알베르토의 누나이기 때문에 소피아가 펭귄한테 나는 당신 못 믿어.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펭귄이 거기서 내가 하루하루 증명할게 라고 하잖아. 근데 바로 한 1분 뒤에 맞아. 바로 뒤통치죠. 빅터가 와서 펭귄을 구하고 소피아도 구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펭귄이 버려. 나는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진짜 맞아. 고담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캐릭터를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협잡을 사실 되게 신선했던 게 뭐냐면 그런 식의 어떤 협잡을 보통은 그래도 조커 같은 캐릭터가 좀 이렇게 좀 야비한 캐릭터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을 뒤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좀 계획적으로. 근데 얘는 계획형이 안 돼. 기질이 있어서 약간 애드립 치는 거야 계속. 맞아. 그러니까 이거 수습하고 저거 수습하고 오늘만 수습하면 살자야 진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오늘만 수습하며 산대.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얘는 뭐 그런 머리도 없으면서 어쩜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러면서 수습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좀 다이너마이트 같은 쾌감이 있어요. 보는 데 있어서. 터지니까 어떻게든 터지니까 또 좀 더 공감하기도 쉬웠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악당한테 공감한다라는 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고 어불성설일 수도 있지만 조커나 뭐 다른 좀 영리한 뭐 리들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슈퍼 빌런 같은데 얘는 그냥 빌런이야. 얘는 뒷동네 양아치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또 펭귄처럼 걸어. 이 다리가 다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거기다 그 약간의 탈모 그런 것들이 저로서는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캐릭터로서. 그런 어떤 막 상처를 입었던 근데 그 상처 같은 경우도 슬프다기보단 또 얘가 어디 가서 자빠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상처? 지 실수는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깝죽대다가 까불다가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이유로 생긴 상처일 것 같다라는 진짜 거죠. 그냥 그 닉 퓨리 눈
까이는 그게 그냥 고양이 그거잖아요. 캡틴 마블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약간 그런 그게 맞아.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게 닉 퓨리한테는 안 맞는데 얘한테 그게 맞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더 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작품이 혹시 그 앞에 인상 미평 때 얘기하셨던 그 노선 관련된 그런 부분인가요? 얘기해도 될까요 지금? 하셔도 되죠. 네네. 너무 캐릭터 스터디가 길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협잡군이 그리고 또 띨띨해 보이는 좀 너무 그 계획 없이 구는 그런 이 인물이 어떻게 황제 펭귄까지 가는가가 이제 이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과정을 그리다가 자꾸 과거 사연들이 나오고 그쵸. 그 인물에 대한 특히 소피아에 대한 거의 한 이야기들이 에피소드 전체가 소피아의 과거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걸 날려서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긴 했어. 보통 디즈니가 보면 이런 인물들을 꼭 정말 이거 있긴 있어야 되니까 구색 맞추기식으로 꼭 하나 막 껴주듯이 완성도가 떨어지게 생색내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일단 이 인물은 확실하게 확립을 시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다만 내가 기대했던 건 그게 아닌 거죠. 펭귄의 협잡과 어떤 펭귄의 활약을 이 부분이 조금 잡아먹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완성도는 있어 분명히.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선에 대한 푸념 정도인 거죠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거. 저도 사실 아마 4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4화. 소피아의 과거가 통째로 이제 나오는 에피소드는 연출이나 연기나 너무 좋아서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조금 양이 좀 길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있고 그리고 전체 8개를 보면 그런 생각은 들어. 6개짜리로 압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비단 그게 소피아의 과거사 때문만이 아니고 이제 대충 이제 다 8개를 보고 그 8개 전체를 좀 돌이켜보잖아요. 주마등 이렇게 생각하듯이 펭귄이 어디 잡혀있는 그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어처구니 없는 운 좋은 상황으로 도망치는 경우도 맞아요.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 한 2-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1-2번 정도로 압축을 하고 이야기를 좀 더 펭귄의 활약에 집중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저도 드는 것 같고 다만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작품이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 전에는 진짜 그냥 토드 필립스의 조커 같은 정통적인 악역 비긴즈의 이야기를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게 보는데 약간 무협 영화의 플롯, 그러니까 이 그 스포츠 영화나 무협 영화의 플롯이 나오는 거야. 갑자기 펭귄이 오비완 케노비가 돼서 빅터 아길라라는 젊은 청년을 영입해서 이 뒷세계에 대해서 막 알려주고 성장시키고 넌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넌 이제부터 나랑 이제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 도니 브레스코처럼 그 알파치노가 조니 뎁이라는 젊은 어떤 그 범죄자로 알고 있던 인물을 막 이렇게 도와줬던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난 좀 재밌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난 그 진짜 세련된 작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빅터를 거둠으로써 펭귄에 대해서 더 알려주잖아요, 우리한테.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빅터에 좀 더 이입을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원에서 이거는 정말 고품격이다. 사실 도니 브레스코는 되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고, 그쵸. 많이들 쓰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번 작품에서 그렇게까지 접근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진짜 펭귄을 그러나 세련되게 알려줘야겠다라는 게 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빅터라는 캐릭터의 배우가 연기를 잘하기도 했고요. 그 빅터라는 캐릭터가 결국 이 펭귄이라는 캐릭터를 완성시켜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도 있네요. 맞아요. 결말을 보면 사실 뭐 저희 맞아. 언제나 그랬듯이 스포 방송이니까 그냥 결말도 다 얘기를 어차피 합니다. 자, 이제 합니다. 빅터를 8개 에피소드 내내 펭귄이 키워주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조언도 줘요. 범죄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꽤 접수할 만한 조언도 해줘. 네 가치는 네가 올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망설이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빅터라는 관찰자 입장에서 이 펭귄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비록 범죄자로서의 성장이긴 하지만 빅터가 점점 이제 아유 저 말더듬이가 사람도 죽이고 이제 다 컸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는 대담해지죠. 이상한 배덕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데 결말부에 아무리 피카레스크물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업 작품이라면 펭귄이 빅터랑 같이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더 배트맨 2에서 빅터가 잠깐 조연이나 단역으로라도 펭귄 뒤에 서 있는 걸로 나오고 나중에 뭐 더 펭귄 시즌 2가 혹시라도 나오면 또 거기 빅터가 나오고 뭐 빅터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으면 막 펭귄이 막 으아 하면서 막 복수를 다짐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사실 전형적인 스토리 라인인데 8화에서 펭귄이 심지어 가장 자기가 힘들 때 자기를 가장 위로해줬던 빅터를 목 졸라서 죽이잖아요. 야, 그 논리도 참 펭귄다워요. 논리가 뭐였죠?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면 내가 정말 아끼는 애가 있다면 내가 약해진다. 그치. 내가 불안해지고 내가 염려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살해당하기 전에 나한테 죽어라. 계속 소피아와 마로니도 막 펭귄을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잖아. 펭귄 그 새끼는 가족도 없고 그게 그 사람의 강점이야. 뭐 약점이 없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생길까봐 또 차단을 하는 우리 펭귄 선생님. 그 대쪽 같음에 저는 거기서 이 작품이 그래도 이 펭귄이라는 캐릭터를 악역으로 잘 생각하고 있구나. 네. 맞아요. 약간 토드 필립스의 조커 1편처럼 피카레스크물이라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관객들이 그 악당 주인공에게 공감하고 동화될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천 차단해버리는 와, 그 대쪽 같음이 굉장히 좋더라고. 그 선택이. 크루엘라 보셨나요 혹시? 디즈니의 엠마 스톤이요? 봤죠. 그게 진짜 형편없는 피카레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그 영화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나중에 포토카드 드릴게요. 집에 굴러다녀서. 아니 잠깐 딴 얘기지만 저는 그 영화는 재밌는 영화지 저도 좋은 피카레스크물이라고는 생각 안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크루엘라는 강아지 한 101마리 다 죽여도 나는 내 가죽 옷 입어야겠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 작품을 보면 결국은 호감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악당인 애가. 맞아요. 근데 그 지점을 갖다가 근데 조커는 연민을 당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이 나도 저래, 나도 저런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면 또 관련해서 논란도 많았고. 근데 크루엘라 같은 경우는 계속 호감으로 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피카레스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엉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품 마지막에 가서 피카레스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호감을 갖고 있어도 얜 개새끼예요 이러고 끝내는 거는 정말 세련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악당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진짜 찐 팬들이 만들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원작 코믹스나 이 캐릭터에 대한 호감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근데 그것도 맞는 게 사이코패스들이 이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수틀릴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할 뿐이지 굉장히 냉철하고 이 대가리들이란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냉철함이 현대사회에서는 실적으로 이제 오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수미상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1화에서 빅터를 처음 만나게 된 게 자기의 마세라티 그 휠 막 훔치려다가 너 이 새끼 이게 누구 차인 줄 알고 이러면서 막 총질하려고 하는데 너 지갑 내놔 해가지고 신분증 보잖아. 근데 또 이 8화 마지막에 빅터를 죽이고 신분증을 보면서 바다에 그 강에 던지거든요. 이런 수미상관도 좀 막 너무 노골적이진 않지만 또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사소한 포인트인데 빅터를 죽이고 그 지갑을 이제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달러를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강도로 만들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내가 가져야겠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냥 웃기더라고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펭귄이 기본적으로 좀 희극적이에요. 희극적인 악당이야. 근데 이제 조커 같은 경우는 더 섬뜩한 반면에 얘는 좀 웃기는 짓을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잘 살릴 줄 몰랐어요. 그렇죠.
제가 그 아메리칸 코믹스에 좀 관심도 있고 어느 정도는 좀 읽어보기도 했지만 막 정통한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싫어하지 않습니까? 글 많다고. 아이, 싫어하다니요. 드래곤볼이 최고라고. 제가 몇 킬로의 스타워즈 코믹스를 갖다 드렸지만 나중에 반납받을 때 거의 내 면전에 던지다시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야? 저 감사히 다 읽었잖아요. 정말 그 제가 바랬던 거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제가 바랬던 것은 그런 어떤 반응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했네. 내가 큰 잘못을 했어. 재미있게 봤어야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아메리칸 코믹스예요. 그래서 정통하진 못해가지고. 네네. 원래 원작 만화에서 펭귄의 어떤 과거사 이런 게 좀 묘사가 어떻게 되나요? 되나요? 아니 나도 그건 몰라가지고 지금 내 집에 펭귄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읽다가 왔어.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지. 아니면 펭귄이라는 인물이 사실 그간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쩐주거든요. 사실상.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이제 나쁜 짓 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대는 인물로 활용이 많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인물이 정말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배트맨 샌드백 느낌으로 나와요. 그냥 얻어 터져서 처음에는 이제 배트맨한테 싫어 나 얘기 안 해. 그런데 이제 얻어 터지고 난 뒤에 제가 그랬어. 그럼 이제 배트맨 제 쫓으러 가고 이 정도인데 중간 퀘스트네요. 네, 진짜 얘는 그냥 퀘스트에 가까워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살렸다는 게 난 그래서 이제 뭐든 그냥 다 살렸으면 좋겠다. 그냥 소니 기획을 이 워너가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어. 베리 키오건 버전의 더 조커도 만들고, 네. 또 뭐 더 베인, 또 뭐가 있을까요? 더 스케어크로우, 미스터 프리즈. 제가 가장 궁금하고 가장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포이즌 아이비.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을 다루는 애. 에코 테러리스트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그냥 우리가 저 나쁜 년 이러고 치부할 일이 아니잖아.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쟤 어떨까? 거기도 입체적이네. 나는 정말 진짜 이번에 보면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중간에 블리스라는 마약을 버섯에서 채취하잖아요. 근데 그게 네네. 아캄에서 온 걸로 나오잖아. 난 그래서 잠깐 이게 혹시 이런 맥락이 좀 있을까? 숨겨둔 이스터 에그?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전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블리스가 그게 정말 포이즌 아이비 관련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참 너무 좋은 게 결국은 어찌되었건 소피아가 새로운 마약을 갖고 왔다. 근데 얘가 그걸 갖다 어디서 얻었겠느냐? 그걸 아캄에서 얻었다. 지난 10년간 아캄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참 창의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약의 저 단초를 아캄에서 갖고 온다는 것? 이게 이게 참 그러니까 이 돌고 도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회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치료를 받는 곳에서 든다고 하니까 정말 고담적이다라는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어떤 상황이라 그 치료용 약물이 근데 실제로 그렇죠. 펜타닐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도 펜타닐이라든지 지금 현존하는 대부분의 마약들이 메타돈인가 뭐 이런 것들 진정제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함량 조절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아캄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난 진짜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피아 아까 좀 길지 않냐라고 푸념을 하긴 했지만 네네. 소피아의 과거를 보여주는 그 에피소드에서의 아캄은 진짜 사람 미쳐버리게 만드는 맞아. 그런 마구리여서 진짜 끔찍하더라고. 끔찍한데 또 그거를 이 권력자들은 그냥 쟤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을 수 있는 맞아. 구조이고 심지어 시장이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그 범죄 두목이 거기 다 결탁을 해가지고 진짜 배트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구나. 근데 그거가 참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스콜세지 갱스터 영화와 DC 만화책 이 배트맨 만화책 그 사이를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더 배트맨도 그렇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참 그 줄을 너무 잘 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만화적인 지점이 있지만 또 그걸 또 극사실적으로 또 갖고 오는 것도 있고 물론 그런 지점들은 좀 한계가 큽니다. 마로니가
암살당할 뻔하다가 갑자기 아예 출소해버린 상태. 탈옥한 상태. 그거는 아무리 분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현실적으로 좀 이게 말이 되는가. 네. 그거 간수 하나 잡았다고. 그렇죠. 거기 철창을 다 열고 나올 수 있는 건가. 그게 약간 어쨌든 더 배트맨에서 보면 마로니를 넘겨서 팔코네가 이 시장도 만들어주고 미첼 시장을 그렇게도 만들어주고 다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다들 한몫 잡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몫 잡은 그 전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넘겨버린다는 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것도 만화적이라면 또 이해가 가능한 지점이 있고. 그쵸. 그래서 사실상 이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이 조금 제가 동의는 안 되지만 흠잡을 데 없는 건 맞다. 네. 아니 마로니 얘기하신 김에 관련해서 마로니와 이제 펭귄의 최후 대결을 보면 사실 마로니가 맞아. 그 나이가 좀 많잖아요. 이제 클랜시 브라운이 연기를 하는데 잘했죠 이번에.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꽤 나는 것 같은데도 거의 일방적으로 펭귄이 쳐맞다가 어쨌든 에이징 컵으로 인해서 마로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다 이긴 싸움에서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싸움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세월이 야속합니다. 그러면서 쓰러지니까 실컷 쳐맞고 있던 펭귄이 일어나서 일어나! 내가 이기고 있었잖아! 일어나! 이렇게 하잖아. 내가 이겼어.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최형배 같아. 네, 이겼어! 이런 느낌이 이 캐릭터를 너무 잘 보여주는데 맨 처음에 1화에서 알베르토를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도 그렇고 소피아를 계속 이제 거짓말로 몰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 인물에게는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가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코믹스에 대해서도 여쭤봤던 게 원작에서도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부모에 대한 설정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이런 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배트맨 리턴즈에서의 팀버튼의 펭귄을 보면 거기서도 이제 부모가 한테 버림받은 이런 설정이 좀 슬프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아버지는 누군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줄 사람은 적은데 형제는 또 자기까지 3명이라 받을 사람은 또 많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이 친구가 후천적으로 타락했다기보다는 그냥 이 가정환경 내에서 내가 좀 더 살아남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좀 더 사랑받고 좀 더 관심받고 싶은데 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엄마에 대한 뒤틀린 애정 약간 오이디푸스적인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린 두 형제도 죽이죠. 약간 그 죽음으로 내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잘 돋보이잖아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또 결말이 엄마 흉내를 내게 애인한테 시켜서 펜트하우스에서 춤을 추면서 그렇지.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황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참 배트맨의 악인들이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설득력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가 그냥 그렇게 나쁜 놈이 돼가지고 배트맨이랑 싸우는 거야. 그린고블린 같은? 저는 조금 만화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린고블린이. 그린고블린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사연 뭐 이게 관객이 이입하기보다는 그냥 악, 절대악. 절대악. 그 정도로만 비춰지는데 근데 이런 형제 많고 그런 어떤 형제들 간의 야릇한 경쟁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 중간에 소피아가 직접 예를 들기도 하지만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새 그 둥지에서 막 뻐꾸기가 알 밀어내고 맞아. 근데 얘가 또 펭귄이니까 뭔가 적절히 또 잘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영화였으면 훨씬 더 돋보였을 텐데 그걸 그냥 이제 지나가 버리니까 나중에 그게 연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잘 안 나더라고요, 그게. 근데 참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이제 드라마임에도 잘 살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형제가 없지 않는 이상 그런 어떤 경쟁은 분명히 언제나 있고 근데 그것들이 강하게 만들어져서 결국 애를 그런 어떤 살인마로까지 내몬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인정욕구와 애정결핍으로 똘똘 뭉쳐진 인간이다. 근데 또 악당은 악당인지라 자기를 인정해주고 애정을 결국 줬던 빅터는 목 졸라서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뜩하게 또 다가와서 굉장히 그리고 좀 그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베베 꽈다기보다는 그냥 이 법칙이 단순한 것 같아. 이 주인공은요 무시받으면
남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냥 이 극 중에서 행동하는 모든 펭귄의 모습들이 다 그래 무시받았구나 또. 얘 또 무시받은 걸로 느꼈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버려. 그래서 되게 또 깔끔하기도 하다. 진짜 뭐 따로 해석할 지점도 없고. 펭귄 얘기는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소피아는 어때요? 소피아도 굉장히 근데 소피아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목표가 보인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어떤 문제, 여성이 이제 핍박받는 여성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인물은 결국은 그 여성 살인마잖아요. 네. 행맨이라고 하지만 여성들을 목졸라 죽인 걸로 인물로서, 알려져 있는 여자죠. 근데 사실상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그 실제 범인인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원망과 어떤 증오가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아버지의 모든 제국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는 게 성도 바꾸죠. 지간테로. 그러니까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시도들도 설득력이 있었고 믿겨지고 진짜 근데 다만 이렇게까지 컸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면서 근데 이제 저로서는 그러니까 계속 이 인물에 대해서 훌륭하고 매력적이지만 마음이 안 가는 게 배우 미스캐스팅이 좀 있지 않나요? 왜요? 연기 잘하던데? 연기는 잘하는데 이미지가 그러니까 연기를 결과적으로 못한 거죠.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눈이 크시잖아요. 맞아요. 이 밀리온이었나? 크리스틴 밀리온이었나? 하는 그 배우분이.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이분이 악녀로서 잘 작동하나? 그런 어떤 물음표는 계속 그래?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이 크니까 사백안에 가까워서 나는 조금 섬뜩한 부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좀 뭔가 이 마스카라라고 하나요? 요거를 갖다 밑에만 그린다든가 좀 애썼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나도 그거는 느꼈어. 마스카라를 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뭔가 악녀라고 했을 때 파무 파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흔히 떠올리는 화장법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대담한 캐스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미스매치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야기가 훌륭할 뿐더러 인물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 아캄에서의 핍박, 거기서 10년간 갇혀 있어가지고 나와서 막 생기는 분노 이런 것들. 특히 그 가스 시퀀스 같은 경우는 참 진짜 눈으로 설명한다. 보여주는 걸로 설명한다. 요거로서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결말이 되게 좋았던 게 셀리나 카일이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복 동생인가요? 이복 자매라고 이복 자매.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캄에 다시 갇혔지만 이복 자매에게 이제 내용은 안 나오나 미소를 지으면서 읽는 걸 보니 뭔가 진심이 담긴 위로의 편지를 받았던 것 같고 또 사실 저는 그 캐릭터가 제일 애매하긴 한데 그 정신과 의사도 어쨌든 그 소피아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인물과 또 아마 아캄에 있으면서 자주 이제 케어를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말은 심지어 자기 엄마의 성도 되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말은 조금 아캄에 갇혀있는 거 빼고는 자기 목표를 다 이룬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심들에 둘러싸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제 펭귄은 결국은 이겼지만 다 가짜잖아요. 엄마 코스프레 하는 애인이랑 춤추면서 나 잘했다고 해줘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가짜잖아. 인간성은 잃어버린 거죠 이제. 그런 가졌지만. 대비도 좋았던 것 같아. 참 이 인물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소피아 같은 경우는 잘된 PC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된 PC? 어째서? 여성 캐릭터가 이제 살해당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약간 안쓰러움 같은 것도 있고 그것을 감행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분노 그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팔콘이 집안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그것으로서 좀 나름의 징벌 같은 것을 성취한다는 점에서는 그런 차원인데 근데 이게 제 발언이 의아하신 느낌인데 뭐 그렇진 않은데 근데 의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된 PC라는 것 자체가 없죠. PC로 느껴지지 않아. 잘 되면 PC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맞아. 사실 그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건 중요한데 그거를 얼마나 스무스 like butter하게 할 수 있느냐.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맞아. 사실 참
그러니까 워너가 참 이런 거 잘 만들어. 이런 걸 잘해. 확실히 장르물을. 그리고 그 소피아는 사실 너무 그 가학적이라서 그렇지 사실 펭귄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냥 빨리 죽였으면 되는데 너에게 고통을 안겨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런 것들은 조금 기능적인 것 같으면서도 맞아. 그러면서도 나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쏴 죽이는 것만으로 분이 안 풀린다는 맞아. 그건 이해하는데 너무 소피아의 금쪽 상담소였다. 너무 그렇죠. 엄마랑 아들 이렇게 딱 데려다 놓고 금쪽 상담소 열고 또 놓치잖아요. 총 막 쏘면서. 맞아. 근데 그 장면 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놓치는 건 진짜 놓치고 막 총을 쏘잖아. 근데 거기 막 총 쏘는 다음 컷이 와이드한 숏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경을 보여주는 고담 시민들 중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총을 쏘는데 난 그래서 고담시에 살기 위해선 총소리 정도에는 그냥 어디서 개가 짖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또 누가 쏘네 이 정도. 근데 참 너무 정말 얼마나 개판이면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하나. 나한테 쏘는 것만 아니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으로 그건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게 있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 약간 꼬투리인데 배우 교체가 있잖아요. 네네. 저 팔코네. 더 배트맨 영화 시점에서 이미 사망을 했지만 이번 작품에서 뭐 사진으로도 나오고 과거 회상으로도 나오는 그 캐릭터가 존 터투로에서 이제 마크 스트롱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저는 마크 스트롱 너무 좋아하는 배우예요. 진짜 예전부터 너무 좋아하고 매력적이죠. 너무 좋은데 꼬투리예요. 네. 이런 쉐어드 유니버스 영화에서 조금 그 배우 교체는 크리티컬한 것 같다. 그렇지. 약간 이인 면에서 물론 분장을 또 아사모사하게 잘 해서 아주 막 튀진 않는데 그래도 좀 존 터투로가 계속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맞아요. 스케줄 문제로 이제 캐스팅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터투로가 안 맞지만 그 경찰서장 그 사람 똑같은 분 나오셨던 것 같고. 맞아. 시장 벨라레아. 네, 시장도 똑같은 분 나오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연계를 딱 그거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아쉬워. 좀 아쉬운. 근데 뭐 잘 만들었으니까. 전 아직도 두고두고 그 MCU의 헐크 교체, 워머신 교체 아쉽거든요. 뭐 딱히 에드워드 노튼이나 테렌스 하워드를 더 선호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얼굴이 바뀐 것 자체가 특히 그 에드워드 노튼에서 마크 러팔로로 헐크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리브 타일러도 이상하게 바뀌었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조금 아쉬웠어요. 바뀌었었나요? 그러니까 리브 타일러는 안 바뀌었는데 로맨스 라인이 망가졌지. 그거는 근데 조스 웨던 탓이지. 맞아, 그건 맞아. 조스 웨던이 깽판을 쳐버렸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역시 이 작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역시 콜린 파렐. 너무 연기 잘하더라.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배우 진짜 오래 봤잖아요. 네. 새삼 너무 연기 잘하더라. 그러니까 그 액션들이나 이런 어떤 움직임들 막 잠깐 나오는 그런 어떤 푸념들 약간 이런 것들 다 너무너무 설득력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이게 거의 마스크를 그러니까 가면을 쓰다시피 할 정도의 분장이잖아요. 그렇죠. 분장, 보철 뭐 이런 게 다. 난 그걸 이 사람이 이런 것을 하니까 더 레벨이 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기존의 콜린 파렐은 안 보여. 그러니까 전혀 안 보여. 그런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콜린 파렐 같지가 않은 모습으로 분장을 했는데 이럴 거면 그냥 다른 좀 더 덩치가 있는 배우를 캐스팅했으면 됐던 거 아니냐. 필립 세이버만 같은 경우 언급이 있었죠 옛날에. 물론 이제 동의는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작품을 보면 연기를 워낙 잘해놨기 때문에 딱히 불만이 안 들고 그리고 배우한테 이런 표현이 되게 전형적이고 뻔한 건 알지만 진짜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맞아. 너무 이제 하드코어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촬영이 끝나면 항상 픽사 영화를 보면서 심신을 안정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콜린 파렐이. 근데 진짜 연기 이번에 너무 잘했고 상 받을 만했고 뭐 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이 배우를 처음 본 게 극장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때더라고요. 근데 그러네요. 그때 검색을 해보니까 20살 중반이었더라고. 2002년. 그리고 막 그 벤 애플렉이 데어데블로 나왔던 영화에서 불사이로도 막 나오고 뭐 스왓 그 특수기동대 리크루트 이런 영화들에서 막 젊은 때 약간 요즘에 테일러 키치 같은 느낌으로 조금 아웃사이더적이면서도 까칠하고 뭔가 하필이면 테일러 키치를
그 안타까운 배우를. 좀 잘 안 풀렸죠 커리어가. 너무 안 풀렸죠. 맞아요. 할리우드 모두가 등을 떠밀어주면서 네. 너 잘 되라라고 했는데 정말 결국 잘 되지 못했던. 난 테일러 키치만 보면 가슴이 아파. 그죠? 뭐 아빠예요? 테일러 키치 아빠야? 너무 망가져 버려서. 아니 그래도 지금 연기 활동 잘하시고 계신 분을 그래요. 망가졌다뇨. 그냥 좀 꼬였다고 좀 느리게 됐다라고 합시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아웃캐스트적인 반항기가 있는 젊은 배우였는데 진짜 많이 숙련됐구나. 물론 뭐 그 사이에 킬링 디어도 보고 더 랍스터도 보고 뭐 이니셜인의 벤시도 보고 했지만 아니 이 사람이 옛날만 하더라도 이런 연기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것도 그렇고 이 사람 사생활 문제도 많았어요. 맞아요. 저 섹스 비디오 파문 같은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콜린 파렐을 한동안 진짜 본 거는 다들 얘기하는 게 저분의 어떤 성기 길이 이런-거나 언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와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연기를 갖다가 해낸다는 게 그러니까 상님도 감독이시지만 이런 캐스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사람한테 펭귄을 맡긴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이렇게까지 결과가 됐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연 배우로서 잘 연기를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린 파렐 얘기는 꼭 한번 하고 싶었다. 네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8부작 더 펭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 평가와 한 줄 평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드리고요. 바로요? 네, A- 드리고 원어는 속히 배트맨 빌런 영화들을 만들도록 해라. 줄줄이 죄다 만들어라. 매드 해터부터 뭐 스퀘어크로 뭐 더 아이비 전부 만들어야. 이렇게만 만든다면 더 할 나위가 없다. 멜 리브스 너무 잘해. 물론 뭐 연출 여기서 다 한 건 아니지만 관여를 했으니까. 맞아요. 저는 등급평가 A-에 가까운 B+를 드립니다. 충분히 좋은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줄 평가는 인정 욕구가 있지만 인정머리는 없는 펭귄이 악당으로서 아름답다. 이렇게 드리고요. 아름다워, 맞아. 악당으로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인정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A-에 가까운 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미드 한 편 가지고 리뷰를 해봤는데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근데 진짜 확실히 너무 칭찬만 하니까 오히려 재미가 없네. 방송 재밌게 다 해놓고 재미없대. 내가 좀 부족해. 지금 좀 약간. 혹시 그럼 백설공주 한 번 더. 백설공주 한 번 더요? 네. 그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현 상황에 만족하시라고요. 그래요. 사람이 금방이죠. 불과 2주 전 이야기인데. 맞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재빈님과 함께 더 펭귄 이야기 재밌게 해서 저는 재밌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